여러분은 인간이 원래 선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주 작은 계기만 생겨도 생각보다 쉽게 잔인해질 수 있는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를 포함한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일상을 질서 속에서 살아갑니다. 신호를 지키고요. 규칙을 따르고 예의를 지키고 서로를 함부로 해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인간은 원래 이성적인 존재고 그런 인간이 만든 문명 역시 꽤 단단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법도 없고 경찰도 없고 학교도 없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 여러분만 덩그러니 남겨진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쟁 중에 아이들을 태운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추락하게 되죠. 살아남은 건 이 어린 소년들 뿐이었습니다. 섬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질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회의를 열고 규칙을 만들고 누가 먼저 말할지 이런 것들도 정하죠. 누군가는 구조를 위해 봉화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먹을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다른 누군가는 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장면만 보면 어른이 없어도 아이들끼리 꽤 질서를 잘 만들어가네요. 무탈하게 잘 굴러가네요.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무너짐은 언제나 아주 작은 균열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람 한 명, 공포를 부추기는 말 한마디, 나만 옳다는 확신, 규칙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믿는 순간 바로 그때부터 사회는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규칙이 중심이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두려움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이성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따르게 되는데 차분하게 설명하는 사람보다 강하게 외치는 사람에게 더 쉽게 끌리게 됩니다. 실제로 원칙을 말하는 사람보다 당장 불안을 없애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더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거죠. 이건 회사에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 듯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단순하고 강한 구호에 더 힘을 얻고 더 쉽게 움직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공포는 사람을 생각하게 만들기보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간이 오면 사람들은 질서와 원칙을 세우기보다 먼저 적을 만들려고 합니다. 질서와 원칙을 세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적을 만드는 건 너무 쉽거든요. 저 사람이 문제다. 저쪽이 잘못했다. 우릴 위협하는 괴물이 있다. 이런 말들이 언제나 강력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복잡한 진실보다 명확한 공포를 훨씬 더 쉽게 믿기 때문이죠. 섬에서 아이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숲속에 괴물이 있다고 믿고 누군가는 바다에서 뭔가 올라온다고 말합니다. 처음엔 막연한 불안처럼 보였지만 그 불안은 점점 모두의 실질적인 공포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 괴물이 실제로 무엇이었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 공포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겁니다. 인간은 정확히 알지 못할 때 그 빈틈을 상상으로 채우곤 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은 종종 현실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정체를 모르는 공포는 사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지는 거죠. 요즘 세상도 비슷하지 않나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소문, 부풀려진 위협, 누군가를 향한 집단적인 분노, 확인되지 않는 말이 순식간에 사실처럼 퍼지는 모습, 우리는 그런 모습을 너무도 쉽게 목도합니다. 이야기가 더 무서워지는 건 아이들이 점점 잔인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중요했던 규칙, 회의, 말할 차례, 구조를 기다리던 희망,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귀찮은 것으로 밀려나 버리죠. 대신 더 원초적인 것들이 점점 힘을 얻게 됩니다. 사냥, 흥분, 집단의 열기, 얼굴을 가린 익명성, 그리고 폭력.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은 얼굴에 칠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 얼굴로 살아갈 때 자신을 의식합니다. 부끄러움도 알고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아는 거죠. 그런데 얼굴을 가리면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옅어집니다. 내가 아니라 가면 쓴 누군가가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잔인해지는 거죠. 현대사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익명 뒤에 숨으면 현실에서는 하지 못할 말을 쉽게 내뱉고 군중 속에 숨어 있으면 혼자서는 하지 못할 행동도 하게 됩니다. 즉 야만성은 몇몇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조건이 맞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 안에 어두운 면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괴물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황이 만들고 군중이 키우고 두려움이 풀어놓는다는 것. 어쩌면 이게 이 이야기의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불이고 하나는 소라입니다. 불은 희망이에요. 구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신호인 거죠. 반면 소라는 규칙입니다. 누가 말할 수 있는지, 어떤 질서로 살아야 하는지, 서로가 서로를 사람으로 대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약속을 상징해요. 그런데 결국 불도 꺼지고 소라도 깨집니다. 그 순간부터 남는 건 오직 힘뿐입니다. 말보다 창이 강해지고 토론보다 위협이 강해지고 합의보다 공포가 강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사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냥터가 됩니다. 이 대목이 참 무섭습니다. 질서는 원래 불편합니다. 기다려야 하고 양보해야 하고 참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험해집니다. 파리대왕이라는 제목에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야기 후반에 잭 일행은 잡은 암돼지의 머리를 잘라서 꼬챙이에 꽂아 야수에게 바치는 제물처럼 세워둡니다. 그리고 썩어가는 돼지 머리를 아이들이 파리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피 냄새에 파리떼가 달라붙은 이 형상은 소년들 안에 자라나는 잔혹함, 폭력성, 야망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또 로드 오브 더 플라이는 히브리어로 바알세불을 영어로 옮긴 건데 전통적으로 귀신의 왕, 사탄을 가리키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제목 자체가 인간 내면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악마성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이 지금까지 계속 읽히는 이유는 단순한 생존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론 아이들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른들의 이야기죠. 국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정치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조직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파리대왕 속의 렐프이기도 하고 잭이기도 하고 새끼 돼지 피기이기도 하고 사이먼이기도 합니다. 질서를 지키고 싶어 하면서도 때로는 힘에 끌리고 이성을 말하면서도 두려움에 흔들리고 옳은 걸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군중 속에 들어가면 쉽게 휩쓸리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하는 소설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울에 가깝습니다. 나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인가? 나는 군중 속에서도 나를 지킬 수 있는가? 나는 공포가 커질 때 목소리가 큰 사람을 따르는가? 아니면 불편하더라도 규칙과 이성을 붙잡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참 씁쓸합니다. 아이들은 결국 구조됩니다. 겉으로 보면 해피엔딩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얼굴을 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한번 보고 나면 예전처럼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 작품이 오래 남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간은 악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은 문명을 만들 만큼 위대하지만 그 문명을 너무도 쉽게 무너뜨릴 만큼 아주 위태로운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 필요하고 규칙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하고 예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자기 안의 어둠을 스스로 의심할 줄 아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질서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문명도 자동으로 굴러가지 않죠. 선함도 방치하면 실천하기 어렵거든요. 계속 붙들어야 하고 계속 훈련해야 하고 계속 선택해야 합니다. 어쩌면 인간다움이라는 건 본래 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야만을 알고도 그걸 넘어서기 위해 애쓰는 과정 속에서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살면서 무너지는 순간을 언제 경험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